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에겐 솔직히 얘기하지만 진짜 왕따를 당했어요. 지금 막 학폭도 있죠. 빵 셔틀 했을 정도로 진짜 심한 학창 시절을 보내요. 제가 복싱을 한 이유가 강해지기 위함이었거든요. 강해지기 위함. 제가 중학교 때 왕따 당했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야? 를 관찰을 했거든요. 너무 잘 꾸미는 친구들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또 한번 꾸며볼까? 하면서 패션이란 거를 처음 제가 알게 됐죠.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yours.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형은 언제부터 패션을 좋아했어? 지금 엄청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깨달았는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한림무브 알아요? 한림무브? 한림무브 있죠? 한림무브에 수원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 되는 분교였어요. 1학년 때 친구가 6학년 때까지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럼 1학년 친구가 6학년 때까지 똑같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6년 동안 저에게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짱이구나. 이렇게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에겐 솔직히 얘기하지만 진짜 왕따를 당했어요. 그냥 시골에서 시내로 왔는데 친구들과 적응도 못했고 내가 너무 못난 친구인 거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올라가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야? 를 관찰을 했거든요. 잘 꾸미는 친구들이 친구가 많은 거예요. 나도 한번 꾸며볼까? 하면서 패션이란 거를 처음 제가 알게 됐죠. 그때 엄마의 전 재산이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절실했어요. 왜냐면 엄마는 단순히 내가 옷을 사고 싶은 줄 알지만 저는 삶을 바꾸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10만 원으로. 그래서 엄마한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10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엄마가 제발이란 말을 듣고 10만 원을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샀고 엄마가 보내준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대현아, 다시는 엄마한테 제발이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제발이란 말이 너무 힘든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1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고 저는 옷을 샀고요. 그 옷을 사고 소풍에 가서 멋지게 입었어요. 멋있다 하면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쪽에 소질이 있나? 아니면 이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나? 패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말마다 알바를 했어요. 옷을 사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은 제주도에 그 한칩에 많이 뜨죠. 한칩에. 한치 껍질 벗기는 거. 그거 4시간 하면 그때 2만 원 받았거든요. 그거 토요일 날은 한치 껍질 벗기는 2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고깃집 가서 불판 닦는 알바를 했어요. 거기서도 2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만 원씩 벌고 한 달에 번 20만 원으로 옷을 샀어요. 왜냐면 저는 저를 바꾸고 싶었고 바꾸다 보니까 옷에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쇼핑하는 걸 물어봐요. 옷 어디서 사? 어떻게 사?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미세하게 알게 됐죠. 근데 패션이 꿈이 될 거라는 건 중학교 때는 몰랐어요. 제가 꿈이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있습니다. 제가 엄청 꾸미고 서울 동대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동대문에 딱 가니까 와, 옷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였어요. 제주도의 중앙로에 옷 조금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와, 진짜 여기 패션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걸어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요. 그래서 뭐야, 나 삥 땡겼나?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명함 주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디션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쉬운 마음이 저한테 너무 컸던 거죠. 와, 서울로 가면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단순히 목표를 뭘로 했냐면요. 무조건 서울로 가자. 거기에 뭐 새로운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학교 공부가 더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패션과 서울에 눈이 돌아가 있는데 이 중국어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어가 내가 잘 못해. 나는 언어적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그때 또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진짜 옷 잘 입고 잘하는 친구가 된 거예요. 또 고등학교에서 나는 또 패션에서 왕이야. 서울로 갔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이 제주도 인구의 10배죠. 이 잘난 사람, 뭐 못난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내가 키가 더 작아. 그리고 옷도 못 입어.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역을 하고 제가 옷을 잘 입었다 보니까 친구가 저랑 나랑 쇼핑몰 한번 창업해 볼래? 나랑 쇼핑몰 하자. 친구가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게 돼요. 쇼핑몰? 멋있는데? 쇼핑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쇼핑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벌려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그 막노동 하는 노가다죠. 노가다 공장에 들어가요. 그게 제가 쓸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노가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숙식 제공을 했는데 진짜 2달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제 목표가 생기니까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600만 원을 모으고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의 500만 원과 제 600만 원을 합쳐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돼요. 그렇게 10개월을 버티는데 결국 망하게 되죠. 근데 쇼핑몰을 망하게 됐는데 이때 저는 꿈을 찾게 됩니다. 제가 친구 스타일링을 하고 동대문에 제가 옷을 떼고 코디를 하는 일이 이런 직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어디 없나 하고 쇼핑몰 망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TV에 스타일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TV에 봤을 때 와, 저런 직업이 있구나. 그럼 나는 스타일리스트가 돼야지. 스타일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쇼핑몰을 접고요. 접은 비용과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저는 스타일리스트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때 학원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꿈이란 걸 알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할 확률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항상 평생 25살까지 꼴찌로 살았어요. 어디선 꼴찌로 살다가 꿈을 찾고 하니까 1등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잘하게 되고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드디어 됩니다. 25살, 26살 이 정도에 처음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됩니다. 제가 그때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 회사 중에서도 가장 좋은 회사를 들어가요. 아이콘 데뷔할 때 제가 스타일링했어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알아요? 양화대교 그 앨범 나왔을 때 앨범 스타일링을 제가 합니다. 제일 유명한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어갔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패션을 그 강남에서 많은 브랜드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입혀주면서 이 패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 취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감각이 아예 달라요. 저는 그 회사에서도 또 꼴등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진짜 1등을 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저는 다시 꼴등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타일리스트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둬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도 전 1년 안에 그만둬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삼다수 TV 광고를 보면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이런 물 마시는 광고 많이 나오거든요. 좀 건강하고 집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요. 스타일링을 하는 게 광고 스타일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 스타일리스트 일을 잘 맞아서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팀장으로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서 스타일리스트 실패했지만 광고 스타일리스트라는 다른 분야로서 제가 꿈을 다시 찾게 됐던 거죠. 이제 제가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일반인들을 위한 스타일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연예인들 이미 외모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뭘 입혀도 다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옷을 입기가 더 어려워요.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는 일반인들을 위한 스타일리스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반인 스타일리스트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남자 일반인 스타일리스트가 한 명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미국엔 있었고, 제가 서울에서 첫 번째로 남자 퍼스널 쇼퍼,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잘 됐을 것 같아요. 요거는 스타일리스트 시작했는데 잘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던 분야였죠.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초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새벽마다 뿌렸거든요. 아침에는 이렇게 작업하다가 홈페이지 작업하고 낮에 전단지 돌리는 게 창피하니까 12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전단지 1000장씩을 돌렸어요. 집집마다 우편통에 꽂아놨던 거죠. 고객이 안 들어와요. 고객이 안 와요. 근데 저는 트렌드를 몰랐던 거죠.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트렌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지 하다가 그때 시작했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그게 딱 30살 때였어요. 30살 때. 근데 유튜브는 제가 지금처럼 패션 유튜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단순히 그냥 쉽게 영상을 딱 올려놨어요. 하나를 딱 올려놨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 갑자기 구독자가 32명이 돼요. 32명.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32명이 한 10명이 고객이 돼서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이 지금 1,400개예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거의 5년, 제대로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30살 때부터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했으니까 1,400개 영상을 올립니다. 정말 많이 올린 거죠. 무조건 이틀에 하나는 올리자라는 마인드로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 총 조회수가 4억 뷰. 저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한 명의 스타일리스트보단 그냥 우리나라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도 깡 스타일리스트라고 지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친구가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고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막상 프로게이머가 내 적성에 안 맞거나 실력적인 면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실패를 하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전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두고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쇼핑몰 하면서 노가다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었는데 그런 일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전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 첫 번째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근데 10배를 더 벌 수 있는 일이 지금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좋아하고 이런 걸 찾지 않는다면 결국 돈을 쫓게 되거든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하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선택한 과가 직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도전했죠. 알바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 패션 쪽에서 내 적성에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엔 패션, 운동 좋아했고요. 영화 보는 거 좋아했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했어요. 저는 PC방에서도 게임하는 거 엄청 좋아했고요. 전 당구도 잘 쳤어요. 좋아하는 걸 다 적어요. 다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남들보단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게임이어도 상관없어요. 운동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남들보단 잘할 수 있는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뭘로 할 건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이런 목표나 가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생활하고 사회 나가고 일을 하면은 분명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걸 했는데 안 돼. 여기선 내가 못해. 좌절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하고 찾아가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한 가지 직업을 평생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가 스타일리스트가 전단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유튜버로 전향한 거고, 유튜버를 하다가 브랜드 디렉터로 전향을 한 거고, 이처럼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업이 계속 달라질 거예요. 저도 분명 지금 KK스타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아마 10년 뒤에는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찾아가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를 아마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많이 도전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모르니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알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체험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나? 이런 고민이 있다면 좀 음악 쪽으로 알바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콘서트 같은데 알바 지원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데 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봤는데 이거 나도 아는 건데? 이거 내가 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만약에 생긴다면 그게 잘하는 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하면 절대 잘하는 걸 찾을 수 없어요.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